아, 오늘은 밝은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이 밝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에서 오는 빛이 가득히 넘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같이 놀라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한국 분들은 특별히 요새 미국하고 얽혀 있는 일들이 있고 그 미국 대통령 참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알파 미래입니다. 최고의 미래. 그 최고의 미래라는 것은 사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 오고 거기에 자기가 속에 들어가서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알지도 못하던 도움들이 와가지고 저절로 우리의 미래가 개척이 될 때, 그런 것이 알파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운이 좋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항상 나는 딥스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딥스라는 게 딥스테이트, 그 아주 모든 정치 경제의 배경에 깊이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근원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딥스다. 겉으로는 정치 경제가 막 파도치는 것 같지만은 이 밑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영향을 주고 그걸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사실 겉에서 하고 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처음부터 일기 때부터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그 나라의 수반이 참 그 딥스에게 밀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요새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제1 원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죠. 이분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우크라이나를 한 절반은 먹고 싶어 가지고 이를 사단을 벌린 것 같은데, 아주 가볍게 보았다가 참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그런 반발력을 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패배시키는 그런 일들이 초기부터 일어나면서 잘 견뎠기 때문에 지금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2, 3개 주의 중요한 공업지대라든가 또는 자원지대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좀 이것이 종식이 되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덴마크 쪽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모르는데 드론들이 자꾸 주변에 또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네토 전체가 참 겁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 겁나는 일이죠. 러시아가 다시 제2전선을 열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마 러시아로서는 덴마크 쪽에 있는 그런 그 섬들을 몇 개를 가진다든가, 그러면 이쪽에 그 발티크의 맨 안쪽에 있던 러시아의 그 칼리닝그라드라는 그 작은 땅덩이에 있는 군사 요충지인데, 특별히 해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 나토의 북쪽 가상자리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독일이든가 영국이든가 나토에서의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 능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만 말고 전 세계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그런 게 시진핑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요새 그 장류샤, 그 말하자면 모든 군대 총수하고 둘이 서로가 좀 대치하면서 시진핑이 아마도 지금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진핑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진시황인 줄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알아듣기 쉬운 건데, 조금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푸틴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보면은 그래도 여기저기 뭐 트럼프하고도 좀 연락을 하려고 하고, 뭐 자기가 약한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걸 어떻게 하든지 잘 지키면서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렇지만 푸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많지요. 그래서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책사로 있는 그 왕 상임위원이죠.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많이 따라가지고 뭐 대만이라든가 그 어떤 중국해에 있는 그런 여러 석유 자원이라든가 또는 통행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앞날에 그 좀 문을 좀 더 열어 놓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1도련선 뭐 무슨 그 유구열도하고 대만하고 필리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제1도련선, 섬도자 연결한다는 연자, 그래서 도련선, 또는 제2도련선 뭐 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오가사와라 제도인가, 예, 그렇게 해서 괌까지 해서 크게 좀 더 앞으로 나온 두 번째 도련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뭐 그거는 결국 이제 하와이하고 미국 본토가 되겠지만은, 이런 그 적어도 이쪽에 제2도련선까지는 자기들이 나와서 서태평양의 어떤 주체적인 주권을 자기들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시진핑이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변형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난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군사 전략을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 그때 그렇게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도를 나타내면서 함대를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함대가 움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만 얘들이 중국에 와서 점령을 해도 그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완전히 이 동북아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해병대를 1개 연대 정도를 미리 예비적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주도 하나 갑자기 점령하기는 대만을 목표로 해서 나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을 떼서 대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점령을 하면은 대만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이죠. 대만 점령하려고 그러면 TSMC를 갖다 그냥 폭파시켜버린다 그러는데 걔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도만 가진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제국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옛날에 진시황이다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골통이 아주 뻥 빠져버린 이런 친구들 참 같이 얘기도 같이 할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주도뿐이겠습니까? 이제 북한 보고 먼저 내밀어라. 그러고 자기들이 이렇게 대만을 갖다가 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동북아 전체를 좀 흔드는 그런 대만 문제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오히려 먼저 생각한 것이 가장 쉽게 북한을 자기 손안에 넣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는 부차적인 목표겠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제1차 목표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한국은 제주도나 북한이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도 잃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더 멀리 보고 더 큰 영향력, 더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 탐지 장비라든지 또는 특별히 KF-21 같은 거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한국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앞날을 알파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시진핑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는 시진핑하고 장유샤가 싸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속으로 움직이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섞어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부차적인 목표들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처럼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 또 미국은 물론 아주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죠. 연구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띵크탱크들이 많고.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의 기사도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풍당당한 것이지만 그런 전략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속임수입니다. 그거 좀 미국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사실 지금 시진핑 얘기까지 했지만 세 번째 세계에서 문제가 된 게 미국입니다. 예, 우리 참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왜? 참 머리털을 그렇게 이쁘게 사자처럼 해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자같이 위풍당당하고 말한 것이 막 앞뒤가 똑같이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참 대통령 괜찮겠다. 그래서 1기도 잘 보고 2기도 봤습니다. 2기에 들어와서 너무 급해요, 마음이. 이분이 참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측면이 있었는가. 1기가 끝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이 비즈니스맨이야, 제너럴이야, 응? 장사꾼이야, 안 그러면은 장군이야. 난 장군이라 좋아했었어요. 제가 원래 저도 좀 장군 스타일이 있고 또 우리 집이 좀 군인 집안이니까 좋아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속셈이 빠른 것 같고 딱딱 부러지게 그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 옛날에 장군들은 정치인이었어요. 저 시자 생각합니다. 시자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원래 신관녀, 그렇지. 자기 엄마가 제사 지낸 여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대기에 보면서 저 아래에 있는 모든 민중들, 시민들 갖다가 어떻게 이걸 몰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냥 자기가 돈도 없는데 막 빚을 얻어가지고 그냥 막 시민들 그냥 막 먹였어요. 그래서 인기를 모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폼페이오스나 크라쿠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삼두 정치도 하고, 그다음에 크라쿠스를 갖다 이제 물리치고 폼페이오스는 동방으로 도망갔는데 또 그걸 쫓아가서 또 이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 비즈니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민들 그냥 막 박미기는 거니까, 그리고 파산할 지경이 되고 이런 거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죠. 그것도 가장 자기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마지막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징기스칸 그게 장군이지, 최고의 장군이지 그러지만 징기스칸처럼 정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장군들이 진정한 장군이 되려면은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께서 나중에 자기의 모든 어려운 것을 내가 이 노량에서 싸워서 만일 이긴 건 어떡한지 이기지만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선조대왕을 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살과 같은 그런 전사의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눈물 나고 너무나 통탄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 아주 고지 곧대로 살았던,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정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믿음을 그대로, 자기의 그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정치 감각을 보면서 이분은 장군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구한 그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일으켰죠. 이 친구가 그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저쪽에 적들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새 둥지가 있는 걸 사람들이 저 그냥 공격을 합시다. 그런데 주원장이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못생겼다고 난 생각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니다. 전군이 다 보고 있고 적들이 보고 있고 또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옮겼다 그래요. 그 다음에야 싸움을 시작했다.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참, 좀 이런 거 좀 있으면 안 되나? 꼭 트럼프 타워 그거 하나 짓는 정도의 그런 비즈니스맨의 감각 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의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다루는가? 딥스가 있는 거, 그 딥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보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 분이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식의 그 작은 일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 300명을 전부 다 끌고 그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인가? 야, 이거 참, 이분이 지금 늙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뭐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요번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 진정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은 한국을 자기 품 안에 안지 않으면은 결코 못합니다. 한국이 뭐 잘났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초이스가 없는 나라예요. 초이스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콱 누르고 내 말대로 이래가지고 이건 깡패도 안 한 일입니다. 이건 양아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 2기까지 와가지고 큰 참 2기가 됐을 때,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세계 지도자로서 세계를 갖다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일을 하는가?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다 압니까? 맨 꼭대기에서 아랫사람들 중에서 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보다 그냥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진정코 미국이 온 세계에서 미국이 있어서 세계에 그래도 정의라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 부분 아직 거의 내 생각엔 80%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문명이 왜 중요한가? 이들이 그렇게 식민지에 가서 수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도 의의가 무엇인지를 항상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악한 착취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티칸이 그래도 이런데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싹 입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목을 쳐내는 그런 일은 그래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3세계나 또는 retarded country, 지연된 국가들에서 도무지 알 수 없게 일어난 그런 모든 부조리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그 좋은 그 모범적인 그런 생각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전략적인 그런 계산으로 아무렇지 않게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지도적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